안녕하세요. 덩컨 수학 덩컨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실수의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수계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계를 직접 구성하는 구성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계의 존재성을 공리적으로 인정하는 공리적 방법입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대수학 또는 추상대수학에서 주로 채용해서 구성해 나가는, 전개해 나가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고요. 후자인 공리적 방법은 해석학에서 주로 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계의 대수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의 공리, 필드 액시엄이라고도 하는데요. 체의 공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의 공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연산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체의 공리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항연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 1.4 F를 집합이라고 하고 이항연산 또는 연산 B를 곱집합 F by F에서 F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수 위에서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항연산의 형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의 공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 집합 R 위에 정의된 두 이항연산 덧셈과 곱셈은 다음의 체의 공리를 만족합니다. A 1번 임의의 실수의 원소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를 만족합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이고요. A2 임의의 실수의 원소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한 값이나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한 값은 값이 같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는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세 번째 A3 특정한 실수의 원소인 여기서는 0인데 이런 0이 존재해서 그 임의의 어떤 실수 A에 대하여 그 실수 A와 이 0의 덧셈을 하면 그 결과는 다시 실수 A 자체가 된다. 이 경우는 이 0이 바로 영원 또는 항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A4 임의의 A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실수의 원소인 A에 대해서 그 마이너스 A라는 원소가 실수 안에 또 존재해서 그 A와 마이너스 A를 합하면 영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A와 마이너스 A를 여건관계, 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M1 임의의 실수의 원소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됩니다. 이 경우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M2 임의의 실수의 원소 ABC에 대하여 A와 B를 먼저 곱한 후 C를 곱하는 값이나 B와 C를 곱한 후 A를 나중에 곱한 값은 같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자, M3 0이 아닌 1이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어떤 의미의 그 실수의 원소 A에 대해서 A와 2를 곱하면 1이 됩니다. 이 경우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또는 여기서는 뭐 단위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M4 0이 아닌 어떤 모든 그 A 실수의 원소 A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여건이죠.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서 A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곱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 또는 단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A분의 1은 A의 여건이 되고 마찬가지로 A는 A분의 1의 여건이 됩니다. 여건관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 D번 그 임의의 실수의 원소 ABC에 대해서 이제 이 경우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9가지의 공리가 만족하면 이 경우에 이렇게 보통 쓰기도 하죠. 실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이게 실수체다 라고 공리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실수계 위에 대수적 구조를 형성하는 최애 공리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런 최애 공리를 사용하여 실수 위에 두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와 곱하기에 관해 여러 가지 대수적 성질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대수적 성질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리 1.5. 자, A와 U와 G가 실수라고 하자. 첫 번째, A 더하기 G는 A가 된다면 이때 G는 0이다. 1번 먼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 공리 A사에 의해서 실수 A가 있다면 반드시 덧셈에 대한 여건 마이너스 A가 실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이 된다. 이게 A 4번이죠. 그래서 1번에 주어진 조건에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A4에 의해서 좌변은 0 더하기 항등원 더하기 Z가 되고 우변은 마찬가지 항등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A3이 뭐였냐면 A3이 0이 실수에 존재해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와 항등원을 더하면 A가 나온다. 이게 A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3에 의해서 좌변은 Z가 되고 우변은 0이 됩니다. 자, 1번 증명이 됐습니다. 2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2번이 뭐냐면 0이 아닌 A에 대하여 그 A와 U를 곱하면 A가 나올 때 그때 U는 1일 수밖에 없다. 자, 이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M4에 의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실수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A분의 1을 주어진 식의 좌우변에 곱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M 공리 중에 M4에 의해서 이렇게 곱한 게 1이 되고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또 1 곱하기 U가 M3에 의해서 또 M3에 의해서 M3이 뭐냐면 1이 실수에 존재해서 임의의 실수랑 그 1이랑 곱하면 A가 된다. M3에 의해서 좌변은 U가 되고 우변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정리 1.6을 보시겠습니다. AB가 실수라고 하자. 그러면 1번 방정식 A 더하기 X는 B의 유일한 해는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이다. 이것 먼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 주어진 식이 이렇고 A가 실수이므로 마이너스 A가 실수에 존재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A를 주어진 양변에
더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항등원이 되고 덧셈이 된 항등원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따라서 최공리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근데 또 여기서 특이한 것은 x가 이런 형태가 되고 또 유일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y라는 어떤 실수가 존재해서 x가 아닌데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실수이므로 마이너스 a라는 것이 실수에 존재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 이게 x와 같습니다. 이게 모순이 됐죠? 따라서 y는 x와 같습니다. 즉 이 말은 x가 아닌 어떤 다른 수 y가 존재해서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그 y는 다름이 아닌 x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해의 유일성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0이 아닌 a에 대해서 방정식 a 곱하기 x는 b의 유일한 해는 a분의 1 곱하기 b이다. 이 경우도 오른쪽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x는 b의 방정식인데 a는 0이 아니므로 a분의 1이 실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a분의 1을 주어진 방정식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M4, 공리 M4에 의해서 이 부분이 1이 됩니다. a분의 1 곱하기 b. 그리고 공리 M3에 의해서 1 곱하기 x는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유일한 해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해의 유일성은 좌측에 보였던 동일한 방법으로 유일함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절의 마지막 정리 1.7번을 보시겠습니다. 임의 실수 AB에 대하여 첫 번째 A 곱하기 0은 0이다. 두 번째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 곱하면 A 곱하기 B이다. 우선 첫 번째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떤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C 더하기 0은 C라는 것을 공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실수 A를 곱하면 AC가 되고, 그리고 분배 법칙, 최공리 맨 마지막 성질 D로부터 A 곱하기 C와 A 곱하기 0이 되고 A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0은 바로 0이 됩니다. 여기서 넘어온 게 A, 3 성질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증명을 해보죠. 우선 마이너스 A와 곱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B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 D에 의해서 마이너스 A와 A가 되고 괄호 안에는 0이 되고 B가 됩니다.
그러면 또 공리에 의해서 b가 나오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b가 아니라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너스 a와 b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b와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와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됩니다. 왜? 항등원이 나왔죠. 둘 더해서 또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 마이너스 a 곱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왜? 항등원이 나왔죠. 따라서 a 곱하기 b도 마이너스 a 곱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a 곱하기 b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니까 따라서 역원은 같을 수밖에 없죠. 네, 이로써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에서 한두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자, ABC는 실수이고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라면 A는 B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이 경우도 ABC가 실수이기 때문에 C에 대한 C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좌우변에 같은 실수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 공리에 따라서 좌변은 A가 되고요. 우변은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공리는 공리 중에 A4번 여기서 이렇게 증명이 쉽게 끝났습니다. 연습 문제 두 번째를 한번 또 보시면 실수의 덧셈에 대한 역원과 곱셈에 대한 역원은 유일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덧셈에 대한 역원이 유일함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임의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A에 대한 역원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존재해서 A 더하기 X는 서로 역원 관계이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역원 관계이기 때문에 더하면 항등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유일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한번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Y가 존재해서 Y는 X하고 다른데 A 더하기 Y가 0이 되는, 즉 이 말은 A의 덧셈에 대한 역원 Y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A의 덧셈에 관한 역원 X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역원이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X도 있고 또 다른 역원이 Y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X는 X 더하기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0은 위의 식으로부터 A 더하기 Y로 대체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고쳐 쓰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위에 A 더하기 X는 0이기 때문에 됩니다. 결국 X와 Y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곱셈에 대한 여건도 유일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곱하면 단위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닌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x 곱하기 1이 되고 1은 요 위의 식에 따라서 a 곱하기 y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 곱하기 1은 x 곱하기 a는 1이 되고 또다시 y가 됩니다. 이 경우도 또 다른 곱셈에 대한 또 다른 여건이 있을 거라 가정했으나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덧셈에 대한 여건과 곱셈에 대한 여건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은 실수계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공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실수계 위의 대수적 구조를 형성하는 최공리를 알아보았고 그에 따르는 몇 가지 정리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